네, 오늘의 주제 발표 내용과 연구소 정책연구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의 시간을 그러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은 이현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는데요. 그 전에 이현수 교수님께서 위원님들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짧게 오늘 사실 이 장소 대관이 여기가 행사가 아니라 전시를 위한 공간인데 이렇게 또 꾸며서 행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강철희 회장님께서 사실 큰 도움을 주셔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우리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아니면 보니까 1년 이상 연구했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이고 큰 주제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아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덕숭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나와주신 우리 토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보고서에 나온 순서대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철희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께 나오셨습니다. 김영환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한은희 중앙일보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인수 주식회사 파크이즈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도 많았고요. 많다 보니까 이게 토론의 주제가 어떻게 가 될지 아우리 성과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나온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국민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토론이 돼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계획 없는 토론이지만 아마 이렇게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다 하셔서 다 이렇게 말씀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좌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기 편하게 6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의 어떤 순서를 제가 임의로 정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분 토론으로 1회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나다 순도 아니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 명단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인수 대표님이 제 1번, 그다음에 한은희 중앙일보 기자님 2번이고 다만 김상문 정책관님은 가장 나중에 하는 걸로 제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김기호 교수님, 그다음 4번째 김영환 회장님, 5번째 강철희 회장님, 6번째 강인호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기억하셨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5개 발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5개 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건축이 지역과 생활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염초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공건축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정의도 해주셨고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 문제점 또 원인을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획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든 그리고 또 통합관리라든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공공건축 정책의 어떤 추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이제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었고 그때 이제 건축도시동공간연구소가 생긴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건축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많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법제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공공건축의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도 수행을 해오셨고 또 여건이 변화하는 그런 공공건축을 위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저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내용이지만 아마 이 공공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그 의미로 세 가지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공건축 관련 정부의 허브센터 역할을 또 건축도시연구에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 만들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수정 선임연구원께서 도시가 요즘 쇠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도시재생의 정책 변화를 서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재생 장소 만들기는 아무래도 도시재생이 쇠퇴 지역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로 도시재생의 촉매 역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을재생을 위한 전략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으로서 한 5가지의 방안을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재생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재생, 도시 재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 중심의 재생 전략이 지금 과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의견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라는 그런 주제로 오성원 선임연구원님께서 보행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보행사업의 성과 그리고 보행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련 정책 그리고 또 그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연구 등등에서 많은 그 성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전 방향으로는 걷기 좋고 안전한 그리고 보행 사업의 정책의 조기 확산 정책 그리고 보행 관련 공공사업을 이제 확산시키는 또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행 환경 평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건축 도시 디자인 범죄를 예방한다는 주제로 조용진 부연구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네, 범죄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그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 크루브라는 분의 아주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이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고요. 2018년에 범죄 예방 환경 연구센터 설치된 거 정말 늦었지만 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206개 지자체에서 이미 이러한 가이드 개발을 참고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 65개 지역 시범사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한국형 증거 기반 스마트 통합 안전 멋진 네이밍을 해주셨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이종민 부연구원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한옥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한옥 정책의 배경 그리고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또 특히 국가 한옥센터가 2011년에 설립된 거 이런 거 소개해 주셨고 아무래도 한옥 정책은 우리 이 건축가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로서 이 한옥 건축을 유도하고 또 한옥의 보존에서 이제 활용으로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이미 서울 한옥 지원센터도 이제 만들어졌고 또 연구 성과를 이제 국민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한옥의 인식을 조사하고 또 한옥 산업의 또 동향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옥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한옥형 그런 어떤 건축 양식이 산업화 또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한옥이라는 아주 그 멋진 말로 이제 앞으로 한옥의 발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5가지 주제를 제가 요약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잘 요약했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인수 대표님께서 오늘 들어보시고 혹시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또 뭐 다 하실 수 없을 테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네. 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시간 10분 정도입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사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 있게 시작을 하고 싶으나 너무 멋있는 말씀들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토론 내용 발표 내용들 즉 공공건축물, 뭐 도시재생, 세티드, 보행도시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뭐 별 이견이 없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 모르는 편이고요. 아직 한옥은 제게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으면 먹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에서는 보편성을 만들어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히 평을 하고요. 완벽한 평. 저는 2007년에 그 평촌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생길 때부터 제가 그 앞에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원분들과 재미있게 지내면서 연구도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이렇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소위 멋있는 연구들을 보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이런 근사한 얘기보단 직물적인 얘기를 좀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본 과제나 이런 것들은 너무 정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행정적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축의 서비스라는 게 이런 정책과 행정으로만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저는 큰 회의감이 있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들어야 음악입니다. 악보가 음악이 아니고 작곡 그 자체가 음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귀로 들리는 최종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건축을 지금 저희는 너무 도면, 서류, 자료 이런 정책에 의거해서 건축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 이런 프리츠커상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로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는 물론 기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 부분 저희가 공공건축물의 기획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개선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획에 따른 설계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 60, 70년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 시험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규정과 법규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계 업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역 간의 혼돈이 큽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설계는 시공을 디렉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설계를 보신다면 설계자가 무엇을 해야 되고 도면에 무슨 정보를 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또 설계자가 만드는 서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서류들이 어떻게 정합되는가에 대해서 그 정합된 서류가 어떻게 시공자한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를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공자가 하게 된다면 말하자면은 어떤 일이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좀 직물적인 또 저희 업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연구가 이런 건축 서비스 산업 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일이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어렵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게 되게 복합적이고 엔지니어링하고도 관계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허가 업무가 크게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편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인허가 업무가 이 설계의 지금 프로세스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인허가 업무가 그 디벨로핑 프로세스로 지금 간주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건물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즉 건물을 생산하는 프로세스 하에 인허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생산이 편리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인허가의 설계를 맞추라는 거는 좋은 건물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세금에 관한 추정 공사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옛날에 창문이 30만 원짜리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친환경이다 해가지고 창문이 15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비가 같은 비율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창문 30만 원짜리 끼는 거랑 150만 원짜리 끼는 거랑 관리비라 그러면 서류 체크가 달라진 거 외에 관리비가 올라가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엄청난 금액을 단순히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 소위 혈세를 쓰는데 말이 되느냐 이게 업무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세금 쓰는 거에 설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련된 기관에서도 그렇고 이 세금을 너무 헛되이 쓰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연구를 우리가 게을리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공사비 낮추면 설계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승자박인 구조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는 조금 그 첨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건축사 자격을 저희가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건축사가 설계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건축사의 주 업무는 설계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건축사의 업무는 상당히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뭐 단언키는 어렵습니다만 설계는 절반 절대 이하입니다. 10%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재 직종 직책에서 이거를 계속 설계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건축사들에 대한 좀 조사도 필요하고요. 이분들의 도대체 출신이 어디서 왔느냐 검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연구 과제 아닐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건축사 사무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설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설계의 역할 그리고 아주 시공을 디렉팅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이제 개선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와 그리고 국민 세금 추정 공사비 공사비 산정의 문제점 뭐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자격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토론의 어떤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토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계에 계시는 한은화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또 그동안에 취재하면서 또 이렇게 느끼셨던 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은희가 아니고 한은화입니다. 네? 한은화라고 부르지 네, 않았습니까? 방금은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는 한은희.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한은하 기자고요. 지금 저는 경제부문의 건설부동산 팀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팀이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와 좀 여러 가지가 좀 잘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건축 분야를 한 5년 넘게 쭉 취재를 해왔어요. 사실 처음 시작은 문화부에서 건축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까 뒤에도 잠깐 티타임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문화부에서 건축 기사를 쓰다 보니 사실은 누구의 집을 어떻게 예쁘게 잘 지었다의 기사가 주를 이루다가 점점 사실은 이게 주제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이라는 거를 취재 영역이 문화부에서의 문체부가 아니라 아까 그 염철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건축의 발주처가 교육부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행안부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취재처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건축이 문화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생산해내는 다양한 그 지점들은 정말 사회 전반이 아닌가, 그 거의 모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문화부에만 있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어느 부서에서 있어야 이 건축 분야를 잘 취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했을 때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축이 어떻게 건설 부동산에 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건설 부동산 팀에서 사실은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그 국토부가 사실 건축 정책의 주무부처잖아요. 네. 하지만 그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이 메인이 아니라 수많은 정책이 대부분이 건설 또는 주택, 토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갈래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있는 이 위치와 그다음에 제가 취재하는 것들을 다 종합하는 건축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이제까지는 제가 늘 질문을 하던 사람에서 저한테 무언가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공공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은 이 아우리가 연구 발주를 했던 영주시로 시작이 됩니다. 네. 2015년에 제가 그 영주시로 가서 그 현장을 취재하게 됐고요. 그게 2016년인가요? 거의 한 1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영주시의 공공 디자인이 개선이 되고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문화부에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때 당시 아우리에 대한 사실 많은 활동을 지금 12년 동안 해오셨지만 사실 아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뭐 건축의 싱크탱크의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또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 주소고요. 그게 지금도 아마도 조금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기사를 써오면서 아우리의 어떤 연구 실적이나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처음 썼던 게 아마 영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현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박인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건축이라는 게 다만 정책이나 리포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현장과 맞물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랬을 때 영주시 사례는 굉장히 저한테도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영주시 사례에서도 꼭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어쨌든 마스터 플랜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주시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 그 아우리에 계셨던 조준배 단장님이 그 디자인 단장을 맡으셔서 이제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디자인 팀에 있는 공무원 분들께서 그대로 계세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 국토부 계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뚝딱 지어지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계속 순환보직이 되는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건축가분들은 어려움을 늘 토로하시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영주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점 중에서 큰 부분은 그 일머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스터 플랜이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지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계속 바뀌어도 그 틀은 유지가 되게끔 했다는 데에서 저도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옥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종민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한옥이
한옥이 신한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한옥인가요? 예, 이종민 박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한옥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네. 현대적으로 약간 해석이 된 거를 이제 신한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한옥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는데 은평 한옥마을이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를 주로 취재했을 때 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전통 한옥에만 메인 약간 그 한옥이 지속된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한옥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공하는 회사들도 사실 퀄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국책 연구기관에서 한옥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육성해 주는 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사실 한옥의 정의가 무엇인지, 요즘의 한옥은 어떤 한옥인지, 사실 이게 전통이 보존인지 아니면 요즘의 한옥이 무엇인지가 아예 약간 좀 정리도 안 되고 혼선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아우리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인허가 한옥 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들었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창호 하나하나도 그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뭐 통유리는 안 되고 뭐 용자살도 안 되고 뭐 띠살이나 아자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약간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정말 조선시대 전통 한옥에 박제된 그런 한옥들을 지금도 계속 지어야 되는 약간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신한옥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요즘 한옥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 고민들을 좀 더 해주십사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나중에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한운하 기자님, 네, 문화부에 계시다가 이제 이 부동산, 경제 부동산 쪽으로 가시면서 그래도 취재하시고 이런 거는 건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취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우리에 대한 그 어떤 인식 부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또 말씀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영주 사례를 통해서 아마 그 아우리의 연구 실적을 더 기사화해 주시는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정도 그 두 번째 우리 한은나 기자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김기호 교수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입니다만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 건축, 도시 설계 분야에서는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김기호입니다. 그 아우리 이렇게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는 제가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때일 것 같으면 바로 여기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유학 갈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유학은 나중에라도 혹시 뭐 경험을 위해서 갔다 올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뭐 소위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 않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해보는 거가 참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와서 제가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책들이 대부분 다 아우리에서 나온 책들을 다 꽂아놔서 오늘 소품으로 갖다 놓으신 건 설마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우리라는 곳이 어쨌거나 간에 이런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그런 것만 두고 볼지라도 우리 건축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한 뭐 줄줄이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꼭 연계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그 발표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과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거는 제가 보건된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시는 것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을 뭐 많은 사람이 읽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런데 읽은 사람들이 이게 움직여야 세상이 잘 바뀌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세상은 또 별로 안 바뀝니다. 더군다나 이런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공간 환경이라는 거는 뭐 물건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방식이 뭐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뭐 공공행정,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역사회 리더도 있겠고, 뭐 주민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럴까, 우리 뭐 거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한 것들은 여태까지 실패한 게 거의 없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용납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되면 안 되나? 국가나 시 정부나 이런 데는 항상 성공만 하는가? 그런 어떤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패해서는 참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엮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걸로는, 아까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영주시의 사례를 저도 처음부터도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그 사례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리 같은 데에서 굉장히 뭐 연구 작업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바쁘겠지만은 현장이라는 거를 끼고 한번 좀 돌아가는 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그걸 많이 해서 소위 그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데모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해서 거기에서 일부 실험도 하고, 아우리로서는 실험장을 하나 갖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실험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성공도 만들고, 그거를 또 잘 연구 성과를 잘 정리를 해서 제가 보건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제 공무원들도 잘 읽어볼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실패를 줄여주는 어떤 확실한 사례들을 좀 징검다리 같이 많이 좀 만들어서 뭐 국토부 공무원보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꾸 외국 가지 말고, 외국 가가지고 이상한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고설세 오르지 말고 국내에서 진짜 많이 다녀보면서, 외국 가서 말도 못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지 말고 여기서 정말 부지런히 물어보고 부지런히 진짜 뭐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아우리의 업무 영역이 좀 더 현장과 가깝게 많이 끼고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희망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요즘 뭐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아마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많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재생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우려가 다른 우려가 아니라 제가 보건대는 돈이 너무 많다가 우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돈이 없다가 우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중앙정부나 혹은 뭐 청와대에서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돈이 많다고 그래서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험도 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뭐 아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에 얘기를 아까 또 성경영 위원장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일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살도 뭐 살마 이런 것들인데 그 초기에 저도 좀 이제 참여해서 뭘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업도 제가 보건대는 돈 때문에 이제 잘 안 된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아우리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조금은 이 시간이 좀 바쁘게 돌아가긴 하지만은 평가를 짤막짤막하게라도 그러니까 쇼텀 평가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건대는 평가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리포트를 그 정책 결정자나 그 위에다가 빨리빨리 좀 전달을 해서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우려 정도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우려고 그 우려가 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우려가 어떻게 진짜 구체화되어져서 우려에서 괴물로 변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리포트를 좀 해줘서 좀 뭔가가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든지 방향을 좀 약간 선회하든지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도시 재생을 조금 더 일찍을 시작을 해서 경험을 만들어 가면서 이거 그냥 도시 재생 하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희망지 사업 이런 걸 하다가 희망지 사업 해도 안 되겠다. 희망 도둠 사업 이런 걸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 단계에 이런 작업이 있어서 이런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역량이 좀 더 자라나고 그러면서 정말 잘 버텨내는 사업만이 나중에 가서 진짜 재생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되게 하는 것들도 제가 보건대는 평가를 하고 그 경험을 반영을 해서 그 루트를 갖다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그 역할을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니까 하는데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는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라고 그럴지라도 평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무슨 뭐 계획 없이는 건설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평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한옥 얘기가 이제 아까도 있었는데 저도 뭐 초기부터 저는 뭐 이 한옥에 대해서 분명한 제 나름대로의 스탠스는 한옥은 뭐 특정한 시기에 생겨서 특정한 시기에 사용했던 건물이다. 그건 역사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요즘에 무슨 뭐 한옥을 짓는다? 그건 뭐 어떤 취미 있는 사람이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목조 건축의 한 부류다. 한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서 역사 보존의 대상이 되는 한옥과 새로 짓는 무슨 그게 신한옥이 됐든 구한옥이 됐든 무슨 한옥이 됐든 이 한옥은 제가 보건대는 목조 건축의 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한옥을 새로 짓는 것을 지원한다는 거는 그걸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그 지원의 노력을 제가 보건대는 기왕에 있는 거나 잘 지키는 데에다가 쓰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 한옥과 함께 우리 아우리에서는 법도 뭐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뀐 거와 마찬가지로 뭐 가능하면은 한옥센터가 아니라 한옥 및 건축자산센터라고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대상을 좀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막 뭐 떠들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룬 뭐 2차 대전 후에 예를 들어서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거를 막 떠들고 진짜인지 모르겠 진짜는 맞죠 그거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루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고 엄청나게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오케이 그렇게 근대화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주화가 중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근대화의 증거나 근대화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건축적인 대응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급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보건대는 금방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한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근대화의 생생한 증거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아파트하고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스트리아의 위인에 여러 가지 전시하고 있죠. 저게 바로 위인의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기 뭐 카르 막스 호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1920년대라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는 1970년대라고 봐도 됩니다. 아니면 80년대라고 봐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속절없이 재건축으로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를 아파트에서 중층인데서 어떻게 구현할까? 그래서 아파트 주공에서 밑에를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아랫집에서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온돌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뚝 내려오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화덕도 놓고 그다음에 뭐 구들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민 주택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우리 나름대로의 주거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적으로 해결할 거를 정말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연탄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죠. 사실은요. 제가 보건대는 유네스코 건축유산에 올릴 만한 그런 우리가 그렇게 근대화가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 아닙니까? 그걸 들고 가서 건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해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없애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우리에서 좀 더 넓히면서 이 아파트 공화국의 나라의 그 연구기관으로서 아파트를 연구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 수준에 가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꼭 좀 한번 좀 그 한옥 공화국이 아니라 우리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거를 오히려 받아들여서 그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가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짤막하게 좀 한 가지만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보니까는 국민과 공감하는 어쩌고, 국민과 소통하는 어쩌고가 뭐 어디 있었던 거 같아요. 여기 있네 진짜. 좋죠. 지금 소통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와 건축 이런 것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게 진짜 고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고고한 건축, 뭐 고고한 무슨 뭐 도시 설계 이런 거가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국민과 정말 함께하는 당신 옆에 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이 있다가 이런 뭐 건축 자기네 동네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건축가를 생각하거나 건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거가 얼마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도시와 건축 등이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가까이 있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좀 어떻게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건대는 연구소에서는 이런 국민과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영주에서도 있었겠고 주민 참여라는 것이 있고 뭐 거버넌스도 있고 거기에 주민이 꼭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그 주민 참여와 주민의 거버넌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제가 보건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의 사업으로서는 우리 좀 전국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축물 갖기 운동. 그래서 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는 무슨 뭐 드라마 무슨 영화 좋아한다, 나는 무슨 어떤 배우 좋아한다, 나는 무슨 뭐 좋아한다 그러는데 왜 좀 건물도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건축물, 내가 사랑하는 장소 이런 게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제가 보건대는 뭐 가능하면 공공 건축물들이 그래도 퀄리티가 높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내가 사랑하는 내 학교, 내가 다녔던 학교, 내 기억 속의 학교, 추억 속의 학교 이런 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참 이상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를 갖기 운동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우리에서 그런 거와 관계해서 뭐 국내외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례, 다양한 뭐 테마를 가지고 전시회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전시회를 많이 하고 그 전시회를 순회 전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시 제작을 해서 그냥 각 시군마다 원하는 데 막 돌아다니면서 좀 개몽 전시 같이라도 좋으니까는 좀 전시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저기 세종에 가서 있기는 하지만은 아우리가 우리 국토부도 무슨 뭐 원주 지방 무슨 국토 무슨 청 또 무슨 지방 청이 있잖아요. 그런 거 쪽으로 나는 아우리 분소. 아우리 동남 지구 무슨 무슨 분소 왜 안 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국토 무슨 청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인 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도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동남권을 커버하는 아우리 무슨 분소 뭐 서남권 그다음에 무슨 중부권을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분소가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지역하고 밀착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물론 이게 자치가 잘 되면은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가 사실 별로 뭐 그런 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 정부에서 좀 더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아유, 너무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강철이 회장님께서 시간 보정을 나중에 아까 임대가 6시밖에 안 된 6시까지라고 나가라고 아까 계셔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구애 없이 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뭐 현장 중심의 또 아우리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다, 연구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도시재생 얘기, 또 한옥에 대한 것보다 또 아파트를 우리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또 아주 이거는 정말 저도 참 찾고 싶어요. 사랑하는 건축물 갖기 운동 이렇게 함께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리를 위한 많은 제안해 주셨는데 이따가 아마 김상문 국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분소가 가능한 건지. 네네. 아무튼 좋은 말씀만 해주셨고요. 이제 토론이 이제 중반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김영환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학회를 맡고 계십니다. 네,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규 교수님이 토론하시는 동안에 이현수 회장님이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이게 제가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지 조금 더 해도 되는지 그냥 5분에 끝내야 되는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제일 나중에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과 보고회잖아요. 제가 한번 프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우리 연구원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사실 다른 데 가서 해보면 거의 없어요. 자기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5개의 주제별로 한두 꼭지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 관련해서는 저도 뭐 공공건축 사전 협의인가요? 몇 번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건축상을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거의 예의 없이 주민 참여를 하더라고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과물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용도의 어떤 복합성이라든가 또는 가변적인 이용 뭐 이런 거, 또 주변 맥락과의 조화, 또 소통 개방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일반 시민이나 주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축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공공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염초로 의원님께서 공공건축은 곧 지역 밀착형 생활 해소시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제언을 좀 하고 싶으면, 물론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특히 공공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저를, 특히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마을 재생 관련해서는 이게 그 서종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만은 마을 재생, 또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이 막 섞여 있어요. 이제 아우리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 재생 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루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걸 보면은 도시 차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계획 성격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활성화 지역 선정하고 바로 활성화 계획으로 들어가요. 이 활성화 계획은 아시다시피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차원에서 보면 도시 기본 계획하고 바로 건축 계획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아마도 마을 재생 공간 전략 또는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을 차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도시라든지 해서 뭔가 전체 틀거리를 해줄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바로 내려가기 전에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거는 3차원적인 도시 설계와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공간 마스터 플랜을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영역을 발주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례를 발굴해서 아우리에서 좀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우리가 마을재생 또는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잡아가는 중이긴 한데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영국 얘기도 잠깐 누가 하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처음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디자인 리드 도시재생이라고 딱 못 박혀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디자인 주도의 도시재생으로의 어떤 선두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그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그 보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보행 관련 사례집도 발간하고 성과 배포 많이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우리 그 박세원 소장님이 보행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 도시설계학회에서 도시설계 교재를 쓸 때 그쪽 부분을 쓰시고 해서 많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 성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보행 공간에 이렇게 좀 천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알다시피 보행 공간은 보다 넓게 보면 가로 환경이거든요. 가로 공간 또 가로 환경이고, 그거는 가로라는 그 2차원적인 면과 주변의 건축물과 같이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연구 성과물도 그렇고 연구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그쪽만 보다 보니까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이 배려라든가 이게 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우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관련되는 센터들이 있고 연구원들이 또 이렇게 포진돼 있어. 그래서 협업 연구를 통해서 보행 연구의 공간적 또는 기능적 영역을 좀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의 어떤 질적 개선을 위한 협업 연구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부분은 제가 사실 좀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자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일 많이 하셨다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혹시 범죄 예방 설계를 했는데 실패한 사례 좀 이렇게 발표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뭐이 범죄 예방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그런데 좀 실패를 같이 좀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실패해서 온 건지 아니면 디자인은 잘했는데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했다면 그 원인을 또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질문입니다. 이거는 혹시 자료가 있으면 검찰청하고 이제 같이 협업한다니까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서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을 누르면 이게 어딘가 다른 데로 원정 출장 가고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총량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역 간 이동이 있는지를 좀 혹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옥 부분은 저도 뭐 관심이 많고 그러긴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특히 그 한옥형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한옥 건축 양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최근에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아까 그 공공건축에서 얘기했듯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서 한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활용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한옥의 적극적인 활용 부분에 보다 좀 천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옥을 또 신한옥을 이렇게 좀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딱 10분으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그 내용을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몇 개 주제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토론은 이 건물의 주인이신 강철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관장님이신 강철이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뭐 밤에 10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직원들한테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좀 6시 안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여기 노숙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 사실은 그 아우리를 굉장히 존경하는 연구소고요. 그 저도 학교 그 선생님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연구를 못 해보고 매일 그림만 그리고 뭐 작품만 지도해서 항상 공허한 뭐가 있는데 이제 아우리에 가면 그 경영위원회라는 거 한 6, 7번 간 것 같아요. 부회장일 때도 가서 보면 굉장히 부럽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성과 회의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계속 해주십사 해서 얘기하는 거죠. 강론보다는 뭐 총론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뭐 서로 컴페어링 하는 거냐 그런 거보다는 밸런싱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어요. 그 뭐냐면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진짜 뭐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정부 정책 수임에 좀 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테마가 뭐 어떤 테마는 좀 없애도 되잖아요. 근데 이미 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그걸 부시지 못하고 좀 줄이고 이런 거가 좀 아니 되는 건 아닌가 잘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고 또 플러스 그래서 민간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바로바로 맞는 누구보다도 먼저 준비가 돼 있는 데니까 독창적인 어떤 주제하고 그러면 뭐 시행 방식도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단순히 인스티튜트 인하우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하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리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쓰는 건데 연구를 50%, 실행을 35%, 마케팅을 15% 해주십사. 요즘 인터넷이 발견돼서 여기 들어가고 저희 학생들도
뭐 몇십 명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해야 돼. 안 들어가요. 인터넷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아우리의 약자가 뭔지 그래서 숙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우리치하고 그러면 어프로칭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되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이제 레알 게임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우리가.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저 정도 볼륨이고 저 정도 진짜 맨파워면 뭐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어프로칭 이게 디스트리뷰팅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느낌에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책 다 해놨으니 이거 책은 진짜 그 김 교수님 이거 기획 전시한 겁니다 오늘. 이 책자고 저 판내라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래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고 이 책은 좀 가져가도 되죠? 다 일반에 온 사람들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인터넷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그렇게 되고 오늘과 같은 발표를 좀 뭐 아까 그 말씀 교수님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좀 정규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 책에 다 있지 않냐. 이거 찾아주면 하지만 그거보다 그래도 발표를 해서 그 아우리 눈이 보여지는 게 좋고 오늘 서울시하고도 MOU 하셨다니까 좀 여기 이제 여기 대여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길 좀 많이 쓰시도록 제가 관장으로서 이 선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길 좀 많이 쓰시면 헐값에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총론이나 강론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것에 더 일찍 발전해서 저기 오스트리아 정도 지금 저것도 책이 엄청 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번역을 해서 정선하고 또 요약해서 굉장히 뭐 전시 전날까지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리에서 가시는 어떤 책의 중태를 전시 계획으로 주시면 저런 기획 전시죠. 그 충분히 저희 돈으로 할 수 있을 거니까 기획 안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연구 보고서를 좀 지나서 이제는 무슨 뭐 조영진 박사님의 서적으로 좀 이렇게 하게 좀 소장님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구 보고서는 애들이 논문 잘 인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적으로 좀 해서 그렇게 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휴먼 어페어스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리에. 이제 두 번째는 리프레시먼트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연구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구분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잘 안 나오던데 그 안식년이나 그 안식월에 관련된 걸 좀 주셔서 지난번 우리 경영위원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월에 대한 걸 좀 해서 여기가 끝직장이 되고 뭐 이렇게 배너를 다 붙여서 하는 거 그건 좀 학교도 다 있는데 연구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네. 너무 간단하게 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아우리 직원들 복지까지도 생각해 주셔서 너무 네, 아주 좋은 연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적으로 나오면 세컨드 에디션에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또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의 토론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인호 위원입니다. 한남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아우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애정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 아우리 맨 처음에 2007년도에 개소할 때 하필 그때 불행히 또 제가 연구년이 시작이 돼서 원영태 교수님한테 잡혀서 개소할 때 개소 이전부터 잡혀와가지고 1년간 연구년을 여기서 왔더니 원영태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에 그래서 이제 둘이서 뭐 규정도 만들고 연구원 공고도 하고 뽑고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이제 최초의 사람이 유가은 박사가 같이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온 교수님하고 이제 초기에 이 연구소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온 교수님 초대 소장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셨던 게 몇 가지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이게 연구소죠. 연구소니까, 그리고 이제 정책 연구소죠. 그러니까 정책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실천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일반 다른 국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서 사업의 비중을 조금 좀 넓히고 싶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영주 프로젝트도 그런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의 어떤 자체 기획력을 인큐베이팅하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그때 이제 춘천도 지원을 제천도 지원을 했었고, 또 다른 데도 지원을 해서 하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서 그냥 저하고 영주가 끝까지 따라온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뭐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건축이라는 게 실천의 문제인 거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비중과 연구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밸런싱할 건가 하는 이 문제를 조금 좀 고민해보고, 물론 연구를 실천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또 그것을 이렇게 현실의 어떤 상황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연구소의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매개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볼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게 정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니까 연구의 성과물들이 활용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또는 이제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대부분 연구의 활용 성과가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거는 일정 부분 저는 뭐 당연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법률이 재개정되거나 하는 이런 방식도 이게 이제 법률도 보면은 뭘 이렇게 강제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의무화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도 있고, 또는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잘 안 풀려서 그걸 풀어주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어떤 법률 제정의 뭐 형태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뭐 강력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또 어떤 뭘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연구 결과가 적용되는 방식이 그냥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게 꼭 아우리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각각의 어떤 그 세부 전문 영역별 일종의 새 확장 노력이라고 할까, 뭐 이런 차원에서 온갖 인증제도를 뭐 열심히 다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온갖 규제를 하고 뭘 의무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율 시스템 없이 너무 세부 영역별로 각계전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건 뭐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우리에서도 정책 연구가 이게 반영될 때 이걸 강제하거나 또는 어떤 의무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아까 그 셉티드인데 셉티드 뭐 건축 고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냥 가이드라인 주면 되지. 뭐 이걸 뭐 의무하고 뭐 하고 뭐 이거 왜 이러냐.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게 한번 제도화되면은 이제 또 행정이라는 게 일종의 관성이 있어서 아까 한 것처럼 뭐 적용 대상을 확장한다. 그럼 이제 법률적인 또 정책적인 성과가 되기도 하니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가속화되는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적용이나 정책 적용, 정책 방안에 대한 마련 같은 것들이 연구 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그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나 균형을 어떻게 밸런싱할 건가 하는 문제들을 조금 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실천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셨고, 저도 뭐 100% 공감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이고,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문제는 다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히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이고, 이것이 건축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다양한 사회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 건축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연구의 어떤 그 출발점의 문제 포착의 지점이 순수한 건축 내에서의 어떤 물성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회적인 약자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또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뭐 이런 류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건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포착의 지점이 너무 이 건축의 이 영역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평을 좀 넓혀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학제적 연구도 이제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제적인 연구,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통합해서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학제적 연구를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사실은 이게 아우리가 내용적으로 국토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국토부의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정부 출연 연구소니까 국토부도 여러 가지 원오브 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행안부든 뭐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세프티도 여기에 관심 있는 그 부처가 법무부, 뭐 경찰청, 검찰청, 행안부, 뭐 국토부, 뭐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재생사업도 뭐 최근에 보면 뭐 해수부도 뭐 어촌 일들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문화부도 그렇고요, 국토부도 그렇고, 뭐 굉장히 다양한, 농림부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학제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부처 간 연계 연구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현실의 문제들을, 실천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도 조금씩 일정 비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연구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한 건축적인 해석이라든지, 또는 건축 현상에 대한 인문적 접근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연구들, 그게 뭐 어떻게 쓰일지 몰라도 그런 연구들도 일정 비율만큼은 조금 좀 같이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몰랐습니다. 아우리에 설립할 때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신. 공교롭게도 오늘은 5월인데 오영태 교수님 작고하신 지 만 1년 되는 제가 잠깐 아까 보니까 2018년 5월 19일 날 작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애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강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업과 연구를 이제 병행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연구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토론의 이제 마지막 순서는 이제 한 분 이렇게 남으셨는데, 대개 그 토론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부기관에 나오신 분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패턴을 또 이렇게 따르게 돼 버렸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관으로 이제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또 김상문 그 국장님께서 또 저 좋은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문입니다. 일단 먼저 아우리 개소 12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국토부에서 그 아우리가 열심히 하고
연구가 아주 좋다는 평가가 많아서 상당히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제가 한번 제 인사기록 카드를 봤어요. 봤더니만 제가 건축과하고 건축문화팀을 총 6번을 근무했더라고요. 근데 5년 3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할 때마다 1년을 못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건축과장을 좀 오래 했어요. 2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우리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짧고 있었고 그때는 좀 경험도 없었는데 뭐 그래도 과장도 맡았고 또 아우리가 상당히 성장을 해서 저희가 부탁하면 항상 싫다는 말씀 안 하시고 잘 뒷받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국의 과가 4개가 됐고 국건위까지 합치면 이제 6개 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도 발전했고 지자체에도 이제 또 비슷한 또 센터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뭐 향후 발전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2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2번째는 오늘 제가 발표 듣고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한 2, 3년부터 느끼는 거예요.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바뀌고 있는데 점점 좀 저희는 많은 악역을 맡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주역이 되는 그런 체계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총괄 건축과 그런 제도가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되는 것 같고요. 2번째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 실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 강화했습니다. 뭐 500제곱미터 이상 규제입니다. 최근에는 그걸로는 안 되고요. 직접 전해야 돼요. 직접 전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뭐 세프티도 마찬가지지만 뭐 음모했다 이런 거는 별로 이제 그렇게 임팩트가 없고 실제로 잘 하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이제 윗분들이 가서 보여주고 이제 자랑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대충 경험 따서 이런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그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확실한 근거를 못 대면 정책하기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촘촘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체계인데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보통 기준 매뉴얼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 뭐 새로운 제도가 막 생기진 않는 것 같고요. 잘 작동 안 되거나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데 우리 건축 분야가 좀 약하다. 제가 보기엔 뭐 설계의도 구형 같은 거 관련해서도 잘 모르겠다. 뭐 대가를 얼마 줘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조문조문 하나하나 또 결합건축, 뭐 특별 가로구역 작동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국토계획법을 비교해 보면 국토계획법은 사실 4단계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좀 그게 좀 부진한 것 같아 갖고 그런 쪽에 좀 행정소가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이제 제가 좀 오늘 느낀 점인데요. 평소에 생각한 것도 있고 아우리가 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굳이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세움터가 됐던 생애이적 시스템이 됐던 또 건축물 에너지 시스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시스템들을 좀 누군가 하나 포털로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고용정보원이 소멸지수 하나 발표한 다음부터 계속 인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우리에서도 좀 브랜드 있는 어떤 정책 지도가 됐던 뭐 데이터가 됐던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릴리스를 하던 연차별 보고서를 쓰던 하여튼 그런 좀 걸 해주고 오히려 저희한테도 많이 좀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건축 관련해서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인데 공공건축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공공건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실상 뭐 물리적인 랜드마크지만 전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인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됐던 스마트가 됐던 그런 것들을 진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민간에서 잘 못하니까. 그래서 뭐 사전 검토 같은 것들을 마치 이제 교육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준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처들의 이제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 플러스해서 우리 건축이 나가야 될 분야까지도 같이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여튼 랜드마크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책적인 랜드마크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건축이 이제 시민들을 위한 이제 공간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의 공공건축 뭐 그렇게 조금 자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공공건축 특별법이 되면서 더 시스템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몇 번 나왔지만 협업 관련해서 이제 보행 환경이나 세프티나 뭐 그런 것들이 제 생각 같이 총합적으로 같이 좀 돼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돼갖고서는 이제 아우리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국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농림부 그쪽에 예산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그쪽에서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많으니까 그런 거 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옥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저희도 못 뛰어드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매번 신도시에서 그 비싼 땅값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부자밖에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저기 땅값 싼 데 있잖아요. 보존 녹지 그런 데 들어가서 건폐율 20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옥은 그 사실은 땅 아니 근데 또 그거 약간 좀 저는 가만 놔두면 오히려 다른 걸로 그 변형이 되니까 오히려 뭐 사찰에 있는 템플시티랑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진짜 보존용 마을로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한번 좀 해보는 거 어떨까 그런 개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앞으로 뭐 더 이제 12년이니까요. 앞으로 뭐 이제 원턴 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12라는 숫자가 어떤 주기성이 있으니까 향후 12년은 더 발전하셔서 지금보다 12배 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래도 좀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또 플로어에서 그 오늘 주제 발표 발제도 들으시고 또 오늘 토론 내용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앉아 계신 이 그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과 함께 하니까 네, 중에서 혹시 그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지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정 질문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광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고요. 저희 그 국건위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국건위 위원들이 알게 모르게 참석을 다 합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강인호 위원님께서 또 토론자로 나가 계시고 저는 플로우에 참석하는 역할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 아우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정말로 성경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우라가 확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과제 발굴을 하면서 이 아우리를 소에서 원으로 바꾸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그런 거에 국건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는 국건위의 건축 도시 법제 쪽을 뭐 맡고 있다기보다는 그쪽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제가 이제 아우리 생길 때부터 조금 바랬던 것은 도시건축 법제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좀 발굴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유수 대학에서 사실은 이 교수님들이 전임으로서 이 도시법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우리에서 이제 그런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고 좀 그런 체계도 잡으시고 특히 이제 우리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런 체계에서는 사실은 지금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도 입법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도시를 정말 이해하고 만들까, 건축을 정말 이해하고 만들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상한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들도 왕왕히 보이는데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도시법제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의견 있으시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뭐 지쳐 있죠. 너무 아까 주제발표 5분이나 하셔가지고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발표 5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연구 성과를 아주 짧은 시간에 잘 발표해 주셨고요.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좋은 토론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가 이쪽 건축 도시하고 이렇게 밀접한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건축학회 회장으로서 그 여러분 또 국민과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이런 자리에 함께했다는데 정말 의미가 좀 저 스스로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도시 재생이든 아니면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미국의 뉴욕시의 도시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분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뉴욕에는 가장 도시 재생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원칙을 수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도시가 또 사는 사람들이 부류가 많으니까 에퀴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공평하게 이렇게 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복원이라는 제가 번역을 리질리언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아지면 건강한 도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원칙을 세웠구나. 우리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실은 이제 보행에 관련된 공간이라든가 그 보행 위한 또 그 마을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실은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좀 그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하고 사고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잘 걸으려고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도 오로지 게임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가상현실 속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감정적인 진화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도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은 가끔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괜찮은 책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소개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토론 좌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읽어봤던 책 중에 한 2권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우리 토론을 이렇게 좀 정리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은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스다 아들린데 이분은 도시학자가 아닙니다. 건축가도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도시에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이 도시는 실은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고 또 가고 싶어하지만 그리고 또 도시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만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도시는 이렇다면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유익한 공간이나 어떤 공간인가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살기 좋아하면 좋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신과 의사 또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런 도시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외부의 사람들이 도시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권의 책은 그 도시 헤드스페이스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드스페이스 영혼을 위한 건축, 공간이 우리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이런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폴 키드웰 이분도 이상하게 또 정신과 의사예요. 아마 이게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범죄 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범죄보다도 심각한 그런 것들이 있대요. 뭐냐면 도시 속에 사람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증 이거는 범죄보다 더 큰 뭔가 어려움을 또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다른 우리 전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도시를 다시 우리도 눈여겨서 좀 그런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 스스로도 이제 요즘 변화하는 그런 모습 중에 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뭐냐면 가로수길 요새 어디로 갔나 모르게 없어졌어요. 경리단길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이 길들은 왜 없어질까? 아마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도시 속에 길이 있고 그 길은 이제 가고 싶은 길을 걷고 싶은 길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스피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오늘의 주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런데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5G라던가 또는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걷고 싶은데 자꾸 자율주행 차량에 와서 타래요. 의사결정을 나보다도 AI를 통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게 되는. 지금 스마트 시티의 거버넌스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여기 계신 도시 계획자라든가 또 건축가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의무감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겠다. 지금 스마트 시티의 거버넌스는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뭐 세종시의 MP가 정재승 교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빨리 그 스마트 시티의 거버넌스 잡지 못하면 우리 도시 재생이든 뭐 도시에 관련된 아무리 연구하고 토론해봤자 잘못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아까 길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군요. 정호승 시인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아우리의 소리 없이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토론을 해서 나와주신 토론자 여러분, 특히 발제해주신 발제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저희 정책 방향이 연구소 나중에 20년사, 30년사 돌아볼 때 성과 한류랑 정책 지원의 기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 있기를 조금 바라봅니다. 오늘 보고에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19 아우리 연구성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